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 벨 또 바로 또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홍코노미 시대의 대표주자 한샘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샘이요. 네, 많이들 네. 뭐 가구나 뭐 인테리어 관련 업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한샘이 또 목표 주가가 또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작년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넘어서 홍코노미라는 단어가 이제 신조어로 등장할 만큼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집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뭐 좀 내가 좀 더 집에서 생활하기에 더 좋은 방면으로 바꾸고 뭐 집 전체를 이제 리모델링을 넘어서 네. 이제는 뭐 리하우징이라고 부를 정도로 집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샘이라는 회사가 싱크대, 그러니까 부엌 가구로 시작했던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가구 분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가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침대까지도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엄청 큰 회사네요. 네, 뭐 이제 리바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에이스 침대들까지 네, 전부 다 이 네, 한샘의 이런 네, 관련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한샘이 예전에 좀 안 좋은 이슈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네, 한샘은 뭐 좀 안 좋은 이슈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네,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제대로 한번 도약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성장을 많이 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뭐 중요한 게 뭐냐면 홍코노미 유행에 한샘의 영업이익이 47%가 증가를 했다. 네, 작년 동기 대비에 이렇게 올해 굉장히 1분기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실적 변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겠다. 이게 한샘의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케아가 진출했을 때 한샘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케아가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 많은 변화를 준 건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가구를 이렇게 좀 DIY처럼 갖고 와서 이제 그 만드는 것보다는 통째로 바꾸는 걸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재밌는 게 유럽에서도 지금 LG가 가정 가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좋은 기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이 트렌드를 볼 것 같으면은 가구가 전자제품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샘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삼성과 한샘이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LG에서 비스코프라는 그런 네, 가전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북유럽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네. 또 북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이를 삼성에서는 이제 뭐 자체적인 브랜드로 가져가기보다는 한샘과 합력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인덕션을 설치를 하는데 한샘의 싱크대에다가 삼성의 인덕션을 설치하는 뭐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 그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줄어도 한샘 성장은 계속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보시면은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 사실은 이제 집을 새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집을 새로 사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하우징이라 그래서 집을 네. 통째로 바꾸는 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그런 기조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집을 이사해서 새 집을 가야지만 네. 이 인테리어를 안을 바꾸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살고 있는 자기 집을 통째로 리하우징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 친한 선배가 또 안 그래도 그 리하우싱을 하셨어요. 얼마 네. 전에.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부러워하면서 너도 나도 리하우싱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분이 있는 또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리하우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유행이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TV에서 파핀 연준이
네,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리하우징이 뭐 대표적인 그런 주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TV에 반영될 만큼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라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집에도 자동문 설치하고 네. 네, 누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집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자동문 설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소시민들의 네. 이 인테리어 시장을 겨냥하는 게 한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부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집안 전체 가구들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침대도 이제는 뭐 옛날에는 자는데 사용하는 그런 가구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생활에서 그냥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가구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가 어디로 봐야 되나요? 뭐 옛날 같으면 현대리바트들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뭐 근데 뭐 지금 이제 현대리바트나 퍼시스 예. 뿐만이 아니라 지누스나 에이스 침대까지 경쟁 업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업종에서 많은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집안 전체 가구에 집중하는 거는 한샘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케아의 대항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요새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DIY 하는 것보다 귀찮음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네, 와서 시공을 전부 다 해주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런가요? 집에 들어가는 네, 그런 기분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도 DIY가 좋더라고요. 이게 또 세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DIY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뭐를 가구를 하나 바꾼다. 네, 뭐 이런 작은 가구나 개념이지만 이런 거죠. 지금 그 한샘이 지향하는 바는 말하자면 통째로 바꾸는 네. 리하우징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케아 가가지고 리하우징 하려 그러면 아마 골 어우. 깨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싱크대를 바꾼다거나 뭐 이러면 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뭐 인덕션이라든지 싱크대 네.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한샘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죠? 아까 뭐 47% 증가했다는데 영업이익이 251억 원이 넘네요. 1분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 한 해만 네, 1,000억 원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낼 거다. 근데 이미 선반영이 된 게 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뭐 12만 원이라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네, 주가가 많이 그랬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최고가 아닌가요 지금? 네, 제가 뭐 보니까 거의 네. 뭐 최고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근데 네. 지금 공매도 막 이게 토론방에 보니까 공매도 네. 없애라.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공매도 때까지는 좀 들어가기 겁나는 주식 아닌가 싶은 주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공매도까지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공매도 시작 전까지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계속 팔고 있는 분위기고 개인분들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이 낮은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한샘이 지금 목표 주가가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12만 원 정도 되는 이 주가에서 더 많이 뛰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관에서 또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수익의 베이스나 앞으로 전망은 좋지만은 네. 지금 현재 퍼를 볼 것 같으면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퍼가 좀 높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놓고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장성을 더 위주로 봐야 되는 건가? 이 기업이 사실은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장성의 기반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화를 새롭게 하면서 성장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 25만 원까지 네, 목표 주가를 내기도 하고요. 2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가장 많이 보니까 삼성에서는 굉장히 네, 이 한샘을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콜라보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자회사가 네, 모회사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삼성증권에서는 한샘을 앞으로 네, 올 한해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하는.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증권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도 지금 한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최선호주다. 네. 네,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가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또 뭐 다른 뭐 증권가 케이프에서도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런 패키지 리하우징 패키징 공업 가지고 올 한 해 굉장히 도약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고요. 네. 예, 이런 증권가에서의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네,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코로나 그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종식돼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바깥 활동,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집에 안 있을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집에서 이런 뭐라 그러죠? 레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러시면은 한샘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10년 정도 라이프 스타일 바뀔 게 1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집콕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더 많이 심화가 되면서 한샘의 주가가 또 한샘이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집에 갔더니 집을 잘 꾸며놨는데 뭐 이를테면 나도 한샘으로 바꾸고 싶다. 꾸몄더라. 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집을 갖다가 리하우징 한 사람들이 표본이 돼가지고 네.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수요는 좀 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좀 뭐 완전히 된다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면은 집안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가구도 또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수요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샘 되게 좋게 보시는데 지금 12만 원 정도 가고 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목표 지금 뭐 주가 12만 원이지만 한 15만 원까지는 가뿐하게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2, 3주 정도면은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네. 자신 있게 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번에도 자신 있게 3%, 2, 3주 안에 3%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서 네,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한샘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네, 주시죠. 첫 번째는 지속되는 언택트 홈코노미 시대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계속되는 매출의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비수기에도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것. 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과의 협업이 되고 있다는 거. 네. 네, 그 다음으로 또 구조의 개혁에 탄탄한 기반을 둔 급격한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면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의 예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높은 주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증권가의 예측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주가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4기 신도시 개발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3기 신도시 입주가 또 청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서울에 보니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재개발 단지들 또 새로 짓고 있는 뭐 강동구의 이런 새로운 단지들이 속속들이 이제 다시 네, 오픈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좋은 모멘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물론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한샘의 강점은 B2B가 아니고 B2C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어떤 리하우징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B2B에 따른 뭐 영업력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또 네. 알게 모르게 다른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샘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혜를 보기는 조금 아마 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도시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신도시에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네,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